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사회수석도 했었고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어요. 노무현 정권이 왜 정권 재창출 못하고 한나라당 정권에게 정권을 넘겼습니까? 부동산 때문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도 사실 그 정권을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두 정권의 부동산 최고 책임자가 김수현 씨였어요. 김수현 씨. 김수현 씨가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냈어요. 할 말이 많으신 모양인가 봐, 이 양반은. 정권을 반납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그 김수현 씨. 자, 김수현 씨의 그 어떤 실정을 두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가 김수현 씨를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부동산 정책을 망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일단 망한 건 확실하니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 얘기를 해도 사실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김수현 씨의 부동산 실정을 윤석열이가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28번 부동산 정책 바꿨다고 하지만 그거 국민에 대한 기망이고 일부러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이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위반한 사람 중에 김수현 씨라고 있죠? 그분이 쓴 책에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민들이 자기 집을 다 갖게 되면 자가 보유자들은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 안 찍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이 전부 세입자가 되고 집은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정권, 이게 국민을 모시는 민주 정권 맞습니까? 부동산과 정치란 책을 낸 김수현 씨. 이 책에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 주택의 금융화 그리고 저금리와 코로나19로 인한 과잉 유동성, 이게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오늘 이 내용은 교육 전문가인 이범 선생이 경향신문에 낸 기고문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수현 얘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망한 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불가피했던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닌 누가 맡아도 역부족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수현 씨, 그만둬야지.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둬야지. 왜 본인이 계속 그 일을 맡아가지고 정권을 넘겨주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개고생을 시켜. 아유, 저 웃는 거 봐, 저 진짜. 말짝. 근데 이범 선생은요, 김수현의 주장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결정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주택시장은 절대로 자유시장이 아니다. 정부가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요 감소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취득세를 높인다던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든가, 서울로 쏠린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꾀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공급 증가를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낮춰서 매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든가, 신도시 개발이나 도심 고밀도 재개발에 나선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보면은 김수현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 펼친 정책들과 견줘보면은 시장 원리와 거꾸로 간 것들이 단박에 드러난다. 3기 신도시는 두 차례에 걸친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이 일어나고 나서 2018년 말에야 발표가 됐고, 정권 초에 보유세를 높이기 전에 양도세를 높여버리니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국제협약을 근거로 추진하던 대출 제한의 도입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늦춰졌고,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한 전세 대출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김수현 씨는, 나는 문재인 정부가 적기에 더 강한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지 못했던 것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자신이 그 같은 실패를 범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는다. 갑자기 평론가가 되시면 안 되지, 김수현 씨. 본인이 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본인이 또 그렇게 방치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왜 남 탓을 해? 왜 갑자기 평론가가 돼버려? 정책 실패자로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 이범 선생은요, 가장 황당한 것은 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는 2011년 지금 들고 있는 부동산은 끝났다 해서 이미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겨놓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을 긍정해야 한다라는 지론을 드러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자가 주류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임대사업에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다른 선진국에는 전무한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월세 수익형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전세 제도를 통해서 갭 투기를 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시세 차익형 임대사업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 등록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하니까 집권 첫 해인 2017년 겨울 너나 없이 갭 투자에 뛰어들어서 폭등이 초래됐다. 나는 전혀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이 살던 한 지인이 당시에 지금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바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쯤 되면은 김수현 씨가 부동산 전문가가 맞는지 의아하다. 모름지기 전문가라면 정책의 파장에 대해서 예측할 줄 알아야 한다. 2차, 3차 파장까지 예측하라면 무리겠지만 적어도 1차 파장, 즉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김수현 씨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두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망쳤지만은 그 자신은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현직 참모진 중에 아파트 오피스텔 가격이 2019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수현이에요. 과천 아파트가 9억에서 19억으로 올랐어요. 김수현 씨, 당신 정체가 뭡니까? 정체가. 그래놓고는 또 김수현 씨가 이런 말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고 하면서도 실패의 원인이나 대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 안타깝다니 당신이 망쳐놓고 안타까워?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야지 책임자인데 당신이 할 말이 뭐가 있어 도대체. 정말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 최재형을 만들어주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지금 우리 앞서서 시청자 한 분이 영화 속에 나오는 최규하는 당신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 인사들이 지금 반성 없이 또 배지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 인간들한테 농락을 당하시겠습니까? 안타까워요. 정말 그런 문재인 정권 인사들과 의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시대정신입니까? 그게 꼭 반드시 관철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까?